자, 0점을 빠르게 찾았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하게 해야 될 부분은 이게 지금 제가 실제로 낚시할 수심은 아니거든요. 봉돌은 가라앉으려고 하고 찌는 뜨려고 하는 그런 0점의 상태를 찾았을 뿐이죠. 실제 내가 낚시할 곳에 수심을 맞춰서 바늘을 달고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1.5m 정도의 수심, 제가 낚시하고 있는 자리의 수심은 대략적으로 1.5m의 수심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봉돌의 끝은 물속 바닥에 이렇게 닿게 되고요. 이 찌끝선은 이렇게 한 마디만 나올 수 있게 하는 그것이 수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던져볼까요? 자, 지금 찌 마디가 보이시나요? 빨간색 그리고 밑에 두 번째 초록 색깔 두 마디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봉돌은 물속 바닥에 닿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찌는 더 이상 뜨지도 가라앉지도 못하고 정지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심을 찾았다고 보는 거죠. 왜 수심을 찾았다고 보는 거냐면 아까 최초 찌맞춤 할 때 보셨다시피 원래는 저기가 수심을 제가 못 찾은 것이라면 끝에 빨간색만 보였어야 될 거예요. 근데 봉돌이 바닥에 닿았기 때문에 더 이상 찌가 바닥으로 내려가질 못하는 거죠. 자, 이제는 두 마디가 나왔기 때문에 수심을 찾았다고 믿음을 가지셔도 됩니다. 이제 바늘을 달아서 낚시를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바늘은 낚시점에서 흔히 살 수 있는 기성품 두 바늘 묶음 바늘을 준비를 했습니다. 묶음 바늘을 사용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간편하고요. 또 요즘에는 요 매듭이라든지 사용하는 재료를 자체를 굉장히 좋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본인이 사용할 낚시 바늘을 묶어서 사용을 하는 것도 좋지만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묶음 바늘을 많이 사용하고는 합니다. 오늘은 붕어를 노리기 때문에 붕어 무미늘 바늘 8호 바늘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바늘을 이 봉돌에 같이 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늘이 이렇게 꺼내서 나왔을 때는 매듭이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양바늘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걸 한번 묶어 주셔야 되거든요. 아주 쉽습니다. 비닐봉지 묶음법이라고 아까 제가 최초 말씀드렸듯이 간단하게 이렇게 바늘 두 개가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 2cm 정도 2cm 정도만 이렇게 위로 탁 올려 주시고요. 이렇게 비닐봉지 묶듯이 한번 돌리셔서 이 구멍 속으로 얘를 집어넣게 되면 희한하게도 팔자가 생기게 되죠. 이렇게 팔자 매듭법으로 이렇게 탁 묶어 주시면 이렇게 매듭이 지어졌습니다. 약 1cm에서 2cm 정도 되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바늘은 더 이상 이렇게 당겨도 서로 양바늘이 높낮이가 다르지 않게 양바늘이 잘 정렬이 돼서 준비가 되죠. 자, 바늘을 봉돌에 다는 방법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돌이 이렇게 끝에 있는데요. 요 고리가 있습니다. 요 고리 사이로 내가 매듭한 요 바늘을 이렇게 관통을 시켜 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관통이 됩니다. 이 정도 관통을 시켜 주신 상태에서 요 매듭을 잘 펴서 이렇게 벌려주시고요. 요 바늘을 여기로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두 개를 다 같이 집어넣어서 이렇게 잘 추스려서, 자, 보이시죠? 이렇게 다시 빼주게 되면 탁 바늘이 봉돌에 잘 정렬돼서 묶음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낚싯대를 준비하는 것부터 채비를 하는 방법, 그리고 0점 찌맞춤 하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제 영상을 보시고 낚시를 준비를 해서
낚시터로 떠나시게 될 텐데, 낚싯대 선택하는 데 있어서 또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3.2칸, 3.6칸, 뭐 2칸, 3칸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보통 현재 이제 우리나라 요 북부 지역, 제가 거주하고 있는 경기 북부 지역에 낚시터, 유료 양어장 낚시터가 많이 있는데요. 보통은 3.2칸 낚싯대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도 중복 낚싯대 투자가 되지 않으시도록 3.2칸 낚싯대 2대를 구비를 하셔서 낚시를 시작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3.2칸 낚싯대를 추천드린 이유는 낚싯대가 중복 투자가 되지 않도록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칸수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린 거고요. 이 낚싯대로 적응이 되셔서 낚시가 좀 더 편해지고 쉬워지시게 되면 그보다도 더 긴 칸수 3.6칸 또는 4.0칸 또는 뭐 장대 낚시까지도 도전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낚싯대 선택하고 나서는 이제 가격대가 또 만만치가 않으실 거예요. 보통 초보자분들이 낚시점에 가서 낚싯대를 구비하실 때 보면 몇만 원 단위의 낚싯대부터 비싸게는 100만 원 단위가 되는 고가의 낚싯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보통 추천드리기로는 10만 원 내외의 낚싯대를 사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에는 10만 원 내외의 낚싯대를 선택을 해도 카본 톤수라든지 마감이라든지 제조 단계에서부터 정성 들이는 것까지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바낙스사에서 나온 강궁 리미티드 초경 3.2칸 낚싯대 기준으로 10만 원대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낚싯대 선택, 그리고 채비, 찌맞춤까지, 바늘까지 다 준비가 됐는데요. 이제는 떡밥을 준비를 해서 실제 붕어를 노려서 잡아보는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떡밥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낚시할 곳은 붕어 전용 관리터이기 때문에 붕어 낚시 떡밥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분 떡밥을 준비를 했고요. 또 같이 사용할 보리가 함유되어 있고 딸기향이 첨가가 되어 있는 보리 떡밥,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초보자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낚시점에 가보시면 적어도 수십 종류의 떡밥이 있을 겁니다. 글루텐부터 시작을 해서 무슨 바라케 또는 뭐 일본말로 된 무슨 여러 가지 이상한 떡밥들도 많이 있고요. 요즘에는 국산 떡밥도 좋습니다. 국산을 애용을 합시다. 이 떡밥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는 어분 계열 떡밥 한 봉지, 보리 계열 떡밥 한 봉지, 이 두 가지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이 떡밥을 한번 개어 보도록 할까요? 오늘도 역시나 계량컵은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초보자분들도 계량컵은 없을 테니까요. 근데 계량컵은 사용을 하시는 게 좋긴 좋습니다. 준비를 못한 거죠, 오늘 계량컵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떡밥의 비율은 어분 계열 떡밥을 한 70% 정도, 보리 계열 떡밥을 30% 정도 비중으로 준비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량컵을 좀 강조드리는 부분은,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강조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떡밥에는 이 물성이라는 게 또 중요합니다. 떡밥을 블렌딩해서 우리가 손으로 오물조물 만져가지고 바늘에다 달 때 그 결착력이라든지 점성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이 물이기 때문이죠. 이 물과 떡밥의 비율을 합리적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계량컵이 또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물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떡밥을 블렌딩 한 후에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떡밥은 이 두 가지 떡밥으로, 먼저 어분 계열을 70%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보리 계열을 30% 정도 비율로, 그러면 합하면 100%죠. 100% 낚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초보자분들도 이렇게 7대 3 비율로 준비를 했고요. 그러면 이렇게 잘 저어서
섞어 주시고요. 이렇게 손가락 이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됐는데요. 이제 이 떡밥에 물을 첨가를 해서 점도가 있게 만들고 나서 낚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3번 정도 물을 붓는데 계량컵이 없기 때문에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휘저어 봤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점성이 점점 생깁니다. 우리가 밀가루 반죽하듯이 밀가루에 물을 첨가하지 않습니까? 이 떡밥에도 물을 첨가를 하게 되면 점성이 발생이 됩니다. 촉촉해지죠. 물이 좀 부족한 것 같네요. 물을 조금 2번 정도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 휘저어 주시면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이 떡밥이 숙성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숙성, 말 그대로 이렇게 물을 가미하고 난 후에는 한 5분 정도 기다려 주시면 이 떡밥이 물을 머금습니다. 물을 머금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점성이라는 게 발생이 되죠. 그래서 5분 정도 기다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떡밥이 5분 정도 숙성이 됐습니다. 먼저 바늘에 달아서 낚시를 해보기 전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데요. 초보자분들과 같이 이 떡밥이 실제로 물속에서 어떻게 풀리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떡 바늘에다 달았다 생각을 하고 실제적으로 물속에서 어떻게 풀림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맑은 물에 투척이 되고요. 이 물성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보이시나요? 물속에서 서서히 부슬부슬 풀리고 있죠. 실제 우리가 바늘에 달아서 낚시할 곳에 던져도 아마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약 10초 정도 지났는데 서서히 계속 풀리고 있죠. 자, 초기에 떡밥을 만들어서 낚시를 시작을 할 때 바늘에 떡밥을 다는 모습이 또 궁금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각지게 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동그랗게 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대충 꾹꾹 눌러서 바늘에 달기도 하고 그런 모습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한번 몇 가지 모양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꾹 좀 결착력을 강하게 줘가지고 한 5번, 6번 정도 이렇게 제가 좀 강하게 결착을 해서 물속에 넣었을 때 하고 이렇게 요거 하나 잠깐 준비를 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 놓고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떡밥을 달 때의 그 강도로서 이렇게 좀 동그랗게 준비를 해 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는 제가 낚시터에 처음 도착을 했을 때 초기 밥질이라고 그러죠. 초기 집어할 때 다는 방식으로 좀 더 크게 이 정도로 이렇게 모양은 비록 이쁘지 않지만 이렇게 했을 때 하고의 그 풀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모양은 비록 못생겼지만 초기에 제가 집어를 할 때 사용을 하는 좀 큰 떡밥을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두 번째는 실제 낚시를 할 때의 강도로서 바늘에 결착한 모습. 세 번째는 조금 더 강하게 손의 힘을 이용을 해서 좀 바늘에서 좀 딱딱하게 달릴 수 있도록 준비한 모습. 이 세 가지를 물속에서 어떻게 풀림이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보여주기 위해서 큰 다라이를 준비를 했습니다. 과연 물속에서 어느 속도로 어떤 게 제일 먼저 빨리 풀리고 어떤 게 제일 늦게 풀리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척은 동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같이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딱딱한 떡밥 투척,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낚시할 때 만든 떡밥, 그리고 초기에 집어시에 떡밥. 보이시나요? 확연한 차이가 있네요.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확실하게 구분이 되네요. 초기 집어시에 크게 달아서 점성을 좀 다소 약하게 줬던 떡밥은 벌써 금세 다 풀려 버렸고요.
가운데 위치한 일반적으로 제가 낚시할 때의 강도로서 바늘에 결착했던 떡밥은 중간 정도 속도로 풀림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도를 제일 손가락 힘을 이용해서 강하게 바늘에 결착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만들었던 떡밥은 아직도 원형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초보자분들도 이렇게 바늘에 강도를 줘서 또는 손의 힘과 물의 점성을 이용을 해서 바늘에 결착할 때 여러 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아마 같이 확인해 보실 수 있었을 텐데요. 보시다시피 내가 떡밥을 좀 초기에 빨리 현장에 도착을 해서 집어를 빨리 이루어지고 싶을 때는 다소 좀 크게 달아서 강도를 좀 약하게 바늘에 결착을 해서 던졌을 때는 이 정도 속도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실제로 낚시할 때의 강도로서 내가 던졌을 때는 대략 지금 한 20-30초 정도의 시간이 흐르는 것 같은데 이 정도의 속도로 이렇게 풀린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또는 좀 기다리는 낚시, 내가 입질을 좀 기다려야 되겠다, 이제 집어가 어느 정도 끝나서 다소 내 바늘에 밥이 좀 오래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강도로서 던졌을 때는 심지어 지금 1분이 지난 상태인데도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강도의 떡밥, 이렇게 변화가 있다라는 거를 꼭 알아주시고요. 나는 낚시를 와서 떡밥을 굉장히 많이 자주 바꿔주고 낚시를 하고 있는데 왜 낚시가 안 될까? 집어가 안 됐나? 왜 입질이 들어오지가 않지? 할 때 아마 이 떡밥도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어떤 분들은 보면 떡밥을, 특히 초보자 때는 떡밥을 강도를 굉장히 강하게 경단 빗듯이 만들어서 바늘에다 결착을 해서 낚시를 하시고 한 20-30분에 한 번씩 떡밥을 바꿔주시는 초보자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럴 때는 이렇게 변화가 있는 거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낚시를 할 때는 분명히 이 집어는 덜 되고 있다는 거를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기에 낚시터에 도착을 해서 내가 최초의 떡밥을 준비를 해서 낚시를 할 때 내가 갠 떡밥의 양 중에서 반 정도는 내가 집어로서 활용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셨을 때는 바늘에서 다소 약하게 결착을 하셔가지고 점도를 좀 약하게 주셔가지고 떡밥을 자주 바꿔주실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집어의 역할이 끝났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조금 더 손의 힘을 이용을 해서 또 물을 약간 가미를 해서 점성을 높여서 물속에서 좀 오래 버틸 수 있게, 입질이 들어올 때까지 좀 기다려 줄 수 있게 그렇게 낚시를 하시면 보다 조금 좀 원초적이지만 과학적인 낚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속에서의 떡밥의 풀림과 어떤 점성과 점도에 따른 변화를 같이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또 팁이 있는데요. 초보자분들이 보면 오른손잡이인 경우에 떡밥을 바늘에 결착을 할 때도 오른손으로 떡밥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저도 한 10년 정도를 그렇게 낚시를 했습니다. 근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렇게 예쁘고 좋은 낚싯대에 이 손잡이가 더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른손잡이일 경우에, 대부분은 오른손잡이가 많이 있으시니까요, 떡밥은 왼손으로 달아주시는 걸 꼭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왼손이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몇 번 하시다 보면 왼손으로 떡밥을 다는 게 훨씬 편해집니다. 그 이유는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떡밥을 바늘에다 결착을 하실 때 이렇게 보면은 바늘의 귀라고 그러죠. 이걸 바늘 귀라고 그럽니다. 요 바늘 귀에만 떡밥이 좀 힘있게 결착이 된다면 생각처럼 떡밥이 날아갈 때 떨어지거나 그렇게 바늘에서 쉽게 탈락이 되지는 않습니다. 요 바늘 귀 부분을 이렇게 좀 잘 힘있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떡밥 한쪽에도 동일하게 준비를 하셔서 바늘을 결착을 이렇게 해주시고요. 당겨주시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바늘 귀 쪽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정도만 이렇게 지그시 눌러 주셔도 날아갈 때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 찌가 쓰고 내려가서 아까 혹시 기억 나시나요? 제가 찌맞춤을 했을 때 두 마디가 나왔었습니다. 역시나 떡밥을 달고 실제 낚시를 하는데도 두 마디가 나오네요.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쩔 때 보면 찌맞춤을 두 마디에 했고 떡밥도 정상적으로 달아서 던졌는데 왜 두 마디가 나오지가 않지?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일 큰 이유는 내가 투척한 부위가 찌맞춤한 부위하고 다를 때입니다. 우리가 물속의 바닥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곳은 평지, 깨끗한 마사토로서 이루어진 평지일 수도 있고요. 어떤 곳은 이런 호박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지는 거일 확률이 제일 많습니다. 두 번째로도 마찬가지로 좀 짧게 던졌을 때 또는 풀캐스팅으로 훨씬 멀리 날아갔을 때 차이가 있는데 몇 번 정도 초기에 낚시를 하시다가 보면 찌맞춤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본인이 원하는 한 마디, 나는 한 마디만 보면서 낚시를 하고 싶다. 끝에 빨간색 색칠되어 있는 한 마디만 보고 낚시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 몇 번의 행동을 거쳐서 한 마디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는 내 찌맞춤이나 채비나 밥이 잘못되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히 내 캐스팅이 좀 덜 날아갔거나 또는 더 날아갔거나 또는 바닥에 장애물이 있거나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거니까요. 그럴 때는 초기에 두세 번 정도 내가 원하는 마디수를 찾아서 찌를 조정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도 한번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저렇게 두 마디를 내놓고 낚시를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빨간색 한 마디만 나오고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낚시를 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투척을 했을 때 두 마디가 나왔어요. 그럼 난 요 한 마디만 보면서 낚시를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요 찌멈춘 고무를 약 한 마디 정도 길이, 약 2.5cm 정도를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위에 있는 찌멈춘 고무도 약 똑같이 2.5cm 정도만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밥을 달아서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한 마디만 나왔으면 좋겠네요.